오늘 제가 19일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떨립니다. 저는 벌써부터. 아무래도 예. 이제는 나와야죠. 이제는 나와야 돼.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고 계신 부분이지만 예. 이제는 나와서 21일 날 선고를 해야 된다. 실제로 그런 해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금요일 날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. 왜냐면 다음 주까지 늘어지면은 너무나도 진짜 힘든 상황이거든요. 이제 다들 그렇죠. 좀 지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빨리 해야 된다. 예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헌재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 일인가? 그렇죠. 라는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미 윤석열 탄핵 심판은 뭐 끝났다고 봅니다. 이미 끝났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라든지 네. 그러니까 함께 나와줘야 될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실 박근혜 때에 비하면 그 박근혜 정부 때가 오히려 세 발의 피죠. 그렇죠. 지금은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생중계 봤는데. 더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게 없을 겁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저는 100%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.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려면 네. 윤석열 측의 주장을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면 뭐 부정선거 판결 네, 줬을 때 네. 부정선거 있었다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리고 뭐 민주당이 패악질을 해서 저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뭐 계몽령으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적어줘야 되는데 네. 이 내용은 사실 그 폭력 사태 때 제가 맞을만 했으니까 내가 때린 거야라고 하는 100% 가해자 측 논리를 받아 써주는 거거든요.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될 거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로 끝날 것이다. 이런 또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, 저쪽에서.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도 본인들도 기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각하라 되는 게 말이 됩니까? 국회에서 200명이 찬성해서 네.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무슨 절차적 문제가 있냐. 그리고 거기 뭐 내란죄 뺐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계속하죠. 내란 행위는 변하지 네.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죄는 아하. 형사재판에서 다뤄지면 됩니다. 그렇죠. 문제 전혀 없습니다. 네, 문제가 전혀 없다. 그래요. 좀 안심하고 헌재에 오늘 이 공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계속 이제 헌재에 눈을 이제 돌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나온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만약에 이 계엄 내란 사태가 성공을 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을까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. 종이관, 네. 영연백. 저 정말 소름 돋더라. 무시무시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제로 민주당이 예. 한 6개월 전부터 당신들 계엄하면 안 됩니다. 계엄 생각하고 있어요? 물어볼 때 딱 잡았댔잖아요. 네. 절대 아니라고. 그런데 지금 나오는 사실들을 보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.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나왔던 것이고 민주당이 지적을 하니까 본인들이 숨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뭐 문의했다고 하는데 구매는 안 하는 종이관 얘기도 있고 영연백은 더 이제 수량을 늘려서 그렇죠.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왜 하필 5년 동안 종이관 얘기 하나도 없다가 왜 구매를 하려고 했을까? 실제로 뭐 수습의 방점을 뒀겠죠. 그리고 누구 체포해야 되는지도 이미 뭐 수첩에 적어놨다라고 네. 하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누군가는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노상훈 수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뭐 폭파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, 그다음에 수거 장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. 뭐 그냥 써봤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후속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하려고 했다. 그러니까 노상원 씨의 네. 주장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 그러니까 뭐 영연백 네.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노상원 씨가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예. 이거를 성공해야 나도 복귀할 수 있다. 과거에 이 한마디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의 역량을 보여줘서 자기도 복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. 사실 그 하나면은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네. 이걸로 복귀해야 됐다라고 하는 말들이 예. 실제라면 지금 이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지 않나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정말 김용의원의 참모 역할
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한 책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면 계엄 실패한 다음에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아유 1,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요. 질책하니까 김용현이 와서 노상원한테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그 얘기를 바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얘기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친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후퇴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뭐 다른 나라랑 굳이 이렇게 있지는 않겠지만 예. 친이 쿠데타가 성공한 곳이 있죠. 그리고 최근에도 쿠데타가 성공한 동남아 국가들이 있습니다. 그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. 아 그래요. 제가 다시 한번 이 뭐 종이관 얘기까지 말씀드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중요합니다.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뭐 물론 분열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일각에서는 하고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통합의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헌재의 판단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여기서 이걸 정리하고 이거 중대한 위법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기각하고 각하한다는 것은 아유, 그러니까 뭐 이보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. 더한 위헌 위법이 어디 있습니까? 전 국민이 봤잖아요.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네. 봤습니다. 그리고 실탄도 챙겨 왔어요. 그리고 그 계엄군들이 실제로 미리 준비돼 있던 상태였다면 어떠한 상황이 연출됐을지 모른다는 겁니다. 가장 위험했다고 보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지만 네. 그 헬기가 40분이 늦게 떴다는 거 아닙니까? 만약에 그 헬기가 계획된 것처럼 떴다면 네. 국회의원들보다 국회에 먼저 들어왔다면 그렇죠. 국회는 의결할 수가 없었죠. 하... 그러면 이 친이 쿠데타는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민주당이 계속 당신들 계엄하지 마세요. 계엄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본인들도 숨기고 하다 보니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계엄 선포를 하고 여러 가지 혼란 속 상황에서 공군은 결국엔 헬기가 뜰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거죠. 네. 정확한 사유를 대라. 라고 뻗쳤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40분 뒤에 정확한 사유 계엄으로 국회를 가야 된다 네. 라고 하니까 승인을 해줬던 것이고 이게 40분 딜레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때 다 들어갔다. 아 성공했으면 끔찍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종이관 얘기를 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예. 내란의 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광우 이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AI 그러니까 챗 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있겠죠.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경호본부장이나 예. 경호차장, 처장들은 아무래도 윤석열이 다른 그 자기 부하들을 만나면서 계엄 얘기하는 거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네요.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가 오후 8시 20분쯤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광우 본부장은 챗GPT에다가 그렇죠. 계엄을 물어봤다. 계엄을 검색했다. 이게 휴대폰을 포렌식한 다음에 나온 경찰에서 나온 소스로 나온 그 보도가 있는데 야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럼 대통령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? 그러니까 경호본부장은 바로 예. 옆에 붙어 있잖아요. 아.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죠. 아, 그렇지. 그리고 보안을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보안을 실제로 지켰던 건데 본인도 당황스러우니까 계엄이라는 걸 검색해보지 않았겠습니까? 아, 그러니까 저는 그 일각의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네. 이광호 본부장이 미리 알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고 계속 그 논의하는 과정들을 봤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계엄까지 검색을 했다. AI한테 물어봤다.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.